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에 탄핵 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절차 지연 우려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헌재는 이미 탄핵 심판 관련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낸 상태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의결서를 보낸 지 24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송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로의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세 가지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에서도 송달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송달이 미뤄지면서 기한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만약 관련 서류가 끝까지 전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는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 공석인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임명해도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정원 중에 3명이 공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뿐만 아니라 결정까지 가능한지 재판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여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거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본격적인 법리 검토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헌법재판소는 선임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섰는데요. 10여 명 규모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인력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인데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